박근혜 친척 간 살인 공판 기록을 보니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오촌 조카들 간의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계획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신동욱 씨 쪽은 석연찮아 한다. 지난해 9월 6일 오전 5시 30분 박용철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강북구 우이동 국립공원 탐방 안내센터 앞 주차장에서 쓰러진 박 씨를 주민이 신고했다. 망치에 얻어맞고 칼에 수십 자를 찔린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박용수 씨로 밝혀졌다. 박용수 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북한산 용암문 근처 등산로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목을 매려면 어딘가를 딛고 올라가야 되는데 딛고 올라갈 만한 데가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죠? 목을 매서 죽었는데 이 목을 매기 위해서는 어딘가 딛고 올라가서 뛰어내리거나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곳이 애매한 데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이 됐어요. 박 씨 호주머니에는 노트를 찢은 한 종이에 미안하다,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는 내용의 짧은 유서가 남아있었다. 박용철 씨와 박용수 씨는 사촌지간이었다. 두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 둘째 형 박무희 씨의 손자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는 오촌관계인 셈이다. 두 박 씨의 피살과 자살이 여론의 눈길을 끄는 이유다. 사건을 수사한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박용수 씨의 원한에 의한 계획된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박용수 씨가 범행 도구를 사건 한 달 전에 사두고 미리 테이프를 감아놓은 점 등은 범행을 준비한 점, 유서를 미리 작성해둔 점, 범행 당일 자신보다 덩치가 큰 박용철 씨를 만취시키고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던 점, 이 박용철은 알코올 농도가 이제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 박용수는 0.05%였다. 평상시 주변 사람들에게 박용철 씨를 술 먹고 혼내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점들을 근거로 들었다. 사건을 담당했던 강북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가 모두 숨져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박용수 씨가 10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아파트를 팔고 원룸에서 살았다. 죽기 전에는 여관에서 생활했는데 그 원인이 박용철 씨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돈을 빌려가 놓고 안 돌려주고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무시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의 남편인 박근혜 동생이죠. 박근혜 동생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는 경찰 수사 결과에 의문을 표시한다. 박용철 씨는 유경재단을 둘러싼 박씨 가문 송사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용철 씨는 2007년 벌어진 유경재단 폭력 강탈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신 씨가 주장하는 중국 칭따오 납치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신 씨에 따르면 박용철 씨는 2010년 박지만이 중국에서 신동욱을 죽이라고 했고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 박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박지만 회장을 고소했던 신 씨는 오히려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신세가 되었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지금 유경재단을 놓고, 유경재단을 놓고 내가 설명을 해줄게. 유경재단을 놓고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경재단이 어린이 대공원이 유경재단 거잖아요. 근데 이 어린이 대공원이요, 지금 이 개발이익이 10조 원이래. 어린이 대공원 그 땅이 개발이 되면, 거기 이제 그 아파트 짓고 이렇게 거기 그 지역을 새로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예상이 10조 원이야. 10조 원이 예상되는 그 유경재단의 재산권을 놓고 형제간에 싸움이 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박지만하고 박근영이 둘이서 싸운 거야. 싸웠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박지만이, 박근영이 차지하고 있다가 박지만한테 넘어갔는데, 그 와중에서 일단 이 박근영의 남편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사건에 대해서. 왜냐? 잘 들으세요. 잘 들어. 지금 중요한 얘기야.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지금 여러분이 이번 사건 이걸로 이제 감을 좀 잡아봐야 돼. 가만있어봐, 잠깐. 추천이 어떻게 되냐? 추천 2518. 아까 3600명이 보더니 추천은 2500이네? 딱 1000명이 추천 안 했구나? 치사하다. 빨리 추천들 해. 망치부인님, 너무 재밌어서 추천하는 거 깜빡했어요.
빨리 추천해. 네가 제일로 미워. 여자친구랑 손 꼭 붙잡고 보고 있어요. 추천은 하나만 하고. 망치 부인님, 여기는 우리 부녀회에서 7명이 보고 있어요. 추천은요? 추천은 몇 명이 보고 있는데요? 추천은 몇 명이 하고? 집단으로 보면 뭐해? 추천은 한 명만 하는데. 추천은 공짜예요. 가을어수아비님, 대혜님, 배틀장님 감사합니다. 현재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요. 1687 더하기 1178 더하기 598이에요. 몇 명입니까, 그럼? 예. 뚜주행님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1691, 가만있어 봐. 1690, 1183, 600. 그럼 얼마야? 몇 명이야? 좌지가 3000명은 넘지. 그지? 3000명 넘는데 추천 봐. 추천은 2800. 아까 3600명까지 봤는데 3500명 내가 봤어. 야, 추천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내 마음이 막 상해가고 있는 게 느껴지지? 빨리빨리 추천. 예. 자, 빨갱 하트. 나 품절녀라고 하트 날리지 말랬지? 우리 신랑이 지금 보고 있다니까. 지금 가을어수아비가 스티커 날리는 거 못 봤어? 너 자식아, 너 지금 우리 신랑 보고 있는 채팅창에다가 하트를 날리면 어떻게, 이 나쁜 놈아! 우리 신랑이 나 오늘 밤 안 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진짜. 백진강님 고마워요. 예. 여보, 전 한결같이 당신만 온리 러브예요. 저놈의 혼자 일방적 사랑이에요. 하트 날리다 걸리면 죽을 줄 알아? 예. 자. 예,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뉴스 다시 보러 가요. 자, 빨리빨리 추천들 하시고, 아직까지 추천 안 하신 님들 빨리빨리 반성들 하시고, 예, 자, 이 중요한 뉴스야. 자, 박근영, 즉 박근혜의 동생, 전 유경재단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이 사람이 무슨 교수인데, 경찰 수사 결과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박용철 씨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은 유경재단을 둘러싼 박씨 가문 송사의 핵심 인물 중에, 핵심 인물로, 인물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용철 씨는 2007년 벌어진 유경재단 폭력 강탈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니까 이 박용철이 이제 박지만 사람이야. 또 신 씨가 주장하는 중국 칭따오 납치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신 씨에 따르면 그 칼 맞아 죽은 사람은 2010년 박지만이 중국에서 신동욱을 죽이라고 했고, 자, 뭐요? 2010년 박지만이 중국에서 신동욱을 죽이라고 했고, 그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주차장에서 칼 맞아 죽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예. 자, 국내 시청자님, 지금부터 티진요 카페 홍보하는 사람은 모두 강퇴야. 티진요 카페, 자, 지금부터 이 티진요 카페를 홍보하는 사람은 지금 이후로 티진요 카페를 홍보하는 사람은 사이버 노예들로 알겠어. 티진요 카페를 홍보하거나 기사를 쓰면 곧 사이버 노예다. 선언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티아라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카페, 이거 타블로 만들었던, 타진요 만들었던 애들이 공작하는 거라니까. 망치세상님 감사합니다. 국내 시청자, 티진요 숫자 언급하지 말라고. 알았어? 티진요 숫자 언급해서 내가 부른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 뉴스야. 박지만 시대. 우리가 살게 될 박지만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티진요 숫자 18,000명 넘었다. 네가 썼잖아, 저 위에. 미안해요. 국내 시청자가 아니었어. 지식 갤럭투스였어. 미안해요, 국내 시청자님. 바로 님 위에 지신 갤럭투스 얘가 그랬네. 미안. 미안해요. 야! 지신 갤럭투스! 너 때문에, 죄 없는, 누구야, 국내 시청자가 당했잖아! 맞지? 국내 시청자 아니고 지신 갤럭투스지? 꺼져! 예. 미안. 미안. 예. 지금 생방송 중에 나한테 감히 사과를 요구한 거야? 제가 안 했어요. 유유만 했구나? 알았어. 사과를 요구한 건 아니지만 내가 정중하게 사과한 거야. 알았지?
응. 지금부터 티진녀에 대해서 얘기하면 모두 사이버의 노예로 지목하겠어. 모학산 지키미님 고마워요. 봐봐. 여기 봐봐요. 자, 박지만이 중국에서 신도국을 죽이라고 했고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했다. 박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박지만 회장을 고소했던 신 씨는 오히려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재판에서 자기 쪽 증인으로 박용철 씨를 신청해 놓았던 터라 그가 사망 시점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을 앞두고 죽은 거예요. 어? 방송 내용에 집중해봐. 왜 티아라 사건이 터졌는지 설명하고 있잖아. 뭔 얘기인지 알아? 예. 왜 티아라 사건이 터졌는지 설명하고 있잖아. 배경 설명을. 이거 봐봐 좀. 인천공항 매각도 기다려. 지금 이 방송 내용 이외의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매니저님들 각방에 계시죠? 예. 지금 이 방송과 관계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다 강퇴야. 지금 인천공항 매각 결정은 결정난 지 지금 몇 달 됐어. 작년 연말이야. 작년 12월에 난 결정이야. 이제 알고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바보지. 인천공항 매각 결정은 홍준표가 대표가 있던 시절에 나온 얘기야. 알았어? 방송에 집중. 지금부터 이게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 내용 할 때요. 예. 지난번에도 볼 때 이 내용 하면 그때도 그 뭐였지? 인천공항 매각 얘기랑 인천공항 매각 얘기랑 또 뭐였는데? BBK 아니야. 인천공항 매각이랑 또 뭐 민영화인가 뭐 엉뚱한 얘기들 몇 가지 갖고 나와. 그래갖고 이 뉴스에 물타기를 해요. 지금은 이 뉴스가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은 이 뉴스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애들 전부 다 내보내주시고요. 자, 이게 봐봐. 이 중요한 얘기라니까. 신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재판에서 자기 쪽 증인으로 칼 맞아 죽은 박용철 씨를 신청해 놓았던 터라 그의 사망 시점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다. 10월 28일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신 씨는 기자에게 나에게 증언하기로 하고 바로 죽었다. 용철 씨의 죽음은 용철 씨나 나 두 사람 모두 걱정하던 바였다라고 말했다. 신전 교수 쪽 조성래 변호사는 용철 씨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그쪽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을 텐데 그런 적 없다. 박용수는 유경재단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주를 받아 살인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말했다. 박씨 피살 사건 이후 조성래 변호사는 신 교수의 재판 내용에 살인사건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본 재판과 관련성이 없다라고 거절했다. 잘 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박용철이라는 박지만의 그 살해 사주를 받았다라는 녹취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칼 맞아 죽었는데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라는 박용수라는 사람은 자살을 한 거야. 목을 매서 죽었는데 그 자살 현장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어.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마무리가 됐다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 녹취록은 뭐 추적자에 나오는 추적자에 보면 뭐예요? 그거 블랙박스 그것처럼 어딘가 딴 데로 사라졌겠지. 그 신하라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걸 까기 전에는 안 나오죠. 예. 무서운 얘기예요. 요거 말고 이번에 그 정우택 그지? 정우택 관련 홍콩에서 또 누가 죽었잖아. 그지? 근데 이 홍콩에서 죽은 사람 그 사람도 그 사람도 박지만 관련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죽은 시점이 묘하게도 박지만 부인이 홍콩으로 간 다음에 바로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낙검수 측에서 뭔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진짜 이걸 믿고 있다니 어이가 없어요. 매니저님 뭐 하십니까? 작은 몽당연필님? 예. 이거 믿고 있는 거를 못 믿겠대요. 저 강퇴시켜주세요. 예. 넌 왜 듣고 있냐? 이런 쓸데없는 방송 왜 듣고 있어 너? 후루룩 강퇴시켜주세요. 작은 몽당연필님. 지금 매니저님 여기 아무도 안 계신가? 저기 이마루님 도담님
여기 첫 번째 중계방, 이거 풀방이라 못 들어오는구나. 도망갔어요? 진짜 한심해 보인다. 우리는 네가 더 한심해 보여. 우리는 여기 동이라도 하니까 보고 있지. 너는 왜 보고 있니? 네가 더 한심해 보여. 그렇게 할 일이 없니? 참, 아까운, 청춘이 얼마나, 무의미하면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남들은 재밌으니까라도 보지, 너는 왜 보는 거냐고. 참 웃긴 놈일세. 그죠? 예. 아니, 도대체 이거 왜 보고 있냐고. 한심해 보이는데. 우린 네가 더 한심해 보여. 한심한 방송을 왜 보고 있어. 참 모자란 놈이지. 자, 강퇴당하고요. 자, 그래서, 내가 토요일 아침에 용수철처럼 일어났다니까. 왜냐? 박근혜가요. 이거 말고도 박지만에 관한 저축은행 의혹이 되게 많아요. 저축은행이라는 게 뭔 사건인지 알죠? 예. 저축은행 사건이 뭐냐 하면, 이거 중요해. 저축은행 사건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건설업이 더 이상, 건설할 게 없어. 왜냐면 우리나라 건설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우리나라 건설업 주종목이 뭐야? 아파트야. 근데 이 아파트가 이미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세대수만큼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파트를 원하는 새로운 세대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업은 어디로만? 우리나라 건설업은 아파트에만 다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건설업이 다 망했단 말이야.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 부실 건설회사들한테 저축은행 돈을 규정에 어긋나게,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되는데 막 빌려준 거야.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막 골수 올리고 했다가 다 미분양이 돼버린 거야. 짓다가 부도 나버리고. 그럼 이 건물은 지을 때 여러분 시골에 가봐요. 이 저축은행 사태가 뭐냐면 지방도시 가보면 혹은 이 고속도로 주변에 가보면 짓다만 아파트들 되게 많죠. 오랫동안 건설 중인 아파트들 되게 많잖아. 그 아파트들에 들어간 게 수천억이야. 수천억? 수십조지, 수십조. 그 수십조 원들이 어디서 나간 거냐? 저축은행에서 나간 거야. 근데 이 저축은행에서 돈이 왜 나갔냐 하면, 원래 그 건설업체들이 대출 자격이 없어. 무자격 업체들이야. 그런데 그 무자격 업체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게끔 법을 바꾸라고 이상득한테 로비를 하고, 정치권에 로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지면서, 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이상득, 최시중 이런 애들은 자기 돈 다 뺐어. 손을 하나도 안 본 거야. 그리고 누구? 일반 서민들,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 번 돈 해놨던 부산시민,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가 된 거야. 그 저축은행 사태, 그 저축은행에 로비스트가 있어. 이 저축은행에 유리하게끔 정치권을 만나도록 막 로비를 하고 다닌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박지만 절친이야. 그 저축은행 로비스트가 박지만 절친이라고. 그래서 그 재판 때마다 박지만이 가서 재판장에 앉아 있었다니까? 누구 보라고? 판사 보라고 앉아 있었겠지. 그런데 박지만 씨는 조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많은 이야기에 박지만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혹 다 보도하고 마치 실제 범인인 것처럼 다뤘어. 지금 박지원도 마찬가지야. 박지원에 대해서도 어떤 놈들 일부가 1억 원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몇 개씩 나눠서 1억 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거야. 증거는 없이. 그런데 지금 박지원에 대해서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지랄 연병을 해. 박지만은 조사도 안 해. 왜? 박근혜가 자기 동생은 아니랍니다 그랬어. 동생이 아니랍니다. 박지만 연루 의혹이 막 나가지고 작년 가을에 그 박근혜더러 지금 이런 박지만 관련 연루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생이 아니랍니다. 그 한마디로 끝났어. 수사도 없이. 동생이 아니랍니다. 그럼 끝이야. 여러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요, 그 자기 임기 중에 친인척 비리가 나오면 뭐라는지 알아요? 성역 없이 수사를 하려고 자식을 구속시켰어. 자식들을 구속시키고 자기 친형을 조사시키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적어도 김영삼도
적어도 김영삼도요, 자기 자식을 구속시켰어요.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근데 박근혜는 지금 임기도 아니고 후보인데, 임기도 아니고 후보 시절에 아니랍니다. 한마디로 끝내버린 거야. 지금 다가오는 시대가 뭔지 알겠어요? 지금 다가오는 시대가 박지만 시대가 오고 있는 거야. 사람들 중에 말이에요. 내가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의 심리를 딱 아는데, 박근혜는 이명박과 다르다. 박근혜는 이명박보다 정직해 보인다. 말을 화려하게 하진 않지만 이명박보단 정직할 거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박정희를 막 공격을 했는데, 박정희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어요? 박정희에 대한 사람들은 공과 가가 있다. 그래도 박정희 때 보릿고개를 넘어섰다. 그러니 박정희는 우리 자기네들한테는 영웅이다. 그러니 박정희에 대해서는 뭐라고 우리가 박정희를 지식인들은 막 비난을 하지만 일반 무지랭이 국민들은 박정희가 영웅이야. 박정희 때 보릿고개를 넘었기 때문에, 보릿고개가 사라진 게 박정희 때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무지한 국민들은 박정희가 영웅이에요. 근데 그들도 누구에 대해서는 두려워해. 박지만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아주 옛날에도 박지만 관련해서는 너무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박지만이라는 사람은요, 그 옛날에 박지만이 자기 아버지 무덤에다 흙을 퍼다 부을 때 박정희 죽었다고 눈물 닦던 사람들이, 어휴, 박정희 죽어서 다행인 거 딱 하나, 저놈이 권력 안 물려받은 거라 그랬었다니까? 우리 시골에서, 슈퍼에서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박정희 죽고 막 장례식을 막 보면서 눈물 흘리다가 박지만이 흙을 퍼붓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 잘 된 거는 박지만한테 권력 안 물려준 거라고. 나는 그런 얘기하는 거 듣고 자랐어요. 그 박지만 관련해서는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 지금 후보 시절에 박지만에 대해서 동생이 아니랍니다 하는 사람이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벌어질 일은 아무도 몰라요. 예. 후보 시절인데도, 국민 눈치를 제일 보는 후보 시절에도 동생이 아니랍니다 한마디로 그냥 넘어가요. 인천공항 넘어간 거는 작년 12월이라니까. 어이 아프리카 TV, 인천공항 넘어간 게 작년 12월이라고. 인천공항 매각 결정이 작년 12월에 났다고요. 홍준표가 대표할 때. 아주바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네이버에 뜨는 거, 예, 그거 아무 때나 막 띄우잖아요. 인천공항 매각 결정은요, 작년 8월인가 이명박이 결정을 해요. 작년 8월에 이명박이 결정했다가 막 쌍욕을 먹고 한동안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작년 12월에 홍준표가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우세일 때 그 법을 하나 통과시켜, 뭔 법인지 하나를 통과시켜가지고요, 인천공항 매각 결정을 작년 12월에 했어요. 뭐냐면 그 51%를 정부가 갖고 49%의 지분을 팔겠다. 그 팔려나가는 지분을 이명박 사위야? 누구야? 이명박 조카야? 사위야? 걔네 회사에서 인수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천공항 매각이라는 게 그게 이명박의 절대 소명이야. 왜? 인천공항 때문에 일본 국제공항이 망했어요. 인천공항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얘기야. 인천공항 얘기를 또 띄우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할 말 있지? 예. 카페가 7월 29일날 개설됐대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건빵들이 막 제보를 하고 있어. 잠깐만요. 여러분,
박지만 시대를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상득 아시죠? 이상득. 이명박 친형. 만사 형통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예. 이 이상득이 이명박의 모든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 이명박 모든 비리는 이상득이 다 주도했어요. 지금 이상득 관련된 의혹이 액수를 책정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사고를 쳤어. 그런데 지금 이상득이 구속이 됐는데 그걸 마치 대단히 그 위대한 결정인 것처럼 무슨 대통령 친형의 첫 번째 구속이라는 동. 야, 김대중, 김영삼 정권 시절에 아들들 다 구속당했어. 뭔가 이명박이 형을 보호하지 않고 어떤 조치를 내린 것처럼 뻥을 까는데요. 이상득 이번 대선 전에 곧 나올 겁니다. 이 은진수처럼. 은진수 구속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은진수 구속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오늘 나오는 거 아니야. 이상득 지금 구속됐다고 뉴스 시컨 뿌리고요. 그 한두 달 안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잡혀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제 다른 예를 들면 살인범한테 절도죄를 묻는 거야. 연쇄 살인범을 잡아놓고 절도죄로 처벌하는 거라고 지금. 지금 이상득이 들어가서 구속된 사안이 비유해보자면 연쇄 살인범 잡아놓고 절도죄 추궁하고 있는 꼬라지라고. 가장 작은 죄를 물어가지고 지금 구속시켜놨기 때문에 금방 풀어주고 이걸로 땡할 거야. 그 모든 의혹을 덮어버리고 이걸로 땡할 거라고. 그게 이 박지만 시대에 우리가 박지만이 앞으로 벌일 일에 대해서 그의 미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명박은 우리 형이 아니랍니다 이런 말 안 했잖아. 근데 박근혜는 동생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후보인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박지만이 온갖 비리와 연루된다 그래도요 절대 성역 없는 수사하라고 할 사람이 아니야. 후보 시절에도 수사 못하게 하는데 거기다가 박근혜가 자녀가 있어 뭐가 있어. 후사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 박근혜가 자기 동생들이 거의 후사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동생하고 남동생이 계속 재산 분쟁을 할 때 계속 박지만 편을 들어줬어. 그래서 박근영이가 하늘 품고 지금 언니한테 막 들이대는 거 아니야. 그러니 박지만을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안 싸고 돌 리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겪게 될 시대야. 예. 사생아 얘기는요, 증거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 증거 있어요? 항상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서 사생아 얘기 만들어서 뿌려. 옛날에 김영삼 때도 사생아가 있다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사생아가 있다 그랬고, 이명박에도 사생아가 있다 그러고요. 누구누구도 있다. 다 뻥이야. 물론, 김모 씨는, 나중에 아들 하나 얻긴 얻었지. 그죠? 예, 무슨 유전자 검사인가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던가? 왜 김모 씨 등남 사건이 있긴 있었잖아. 하여간 사생아 얘기는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건 증거도 없는 거고요. 그런 헛된 낚시를 가지고, 분위기 흐리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그래. 왜 이번 싸움을 나는 정말 웃기는 게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박근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박정희 얘기하고 최태민 얘기만 해. 최태민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 최태민 얘기를 왜 자꾸 할까? 지금 박근혜의 가장 위험 요소는 박지만이거든? 박지만 관련된 저축은행 의혹들, 그 다음에 이번에 무슨 친인척 죽음에 대한 의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해야 될 시점인데, 박지만 얘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네티즌들이. 그치? 이상하지 않아요? 왜 죽은 최태민에 대해서만 그토록 이야기를 할까요? 왜 죽은 최태민에 대해서 그토록 집착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최태민 논쟁만 하고 있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박지만 이야기가 나오면 꼭 최태민 얘기로 물타기 하고, 꼭 사생아 얘기하고, 증거도 없는 거, 이미 죽은 사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정말로 이 네티즌들을 보면서 웃기는 게, 아니, 지금 이제 막 박근혜는 안 된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박지만의 의혹들, 이런 거는 뉴스도 안 쓰고, 그 뉴스를, 띄워주지도 않고 댓글도 안 쓰고 막 그래.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박지만 얘기 나오면 꼭 인천공항 민영화 얘기 나오고, 인천공항 민영화가 벌써 이명박이 2008년부터 추진해서 작년 8월에 결정하고 제안하고 작년에 홍준표가 한나라당 다수당일 때 처리시킨 거 아니야. 통과시킨 거. 근데 왜 마치 오늘 한 것처럼 인천공항 매각 얘기는요. 이렇게 번번이 뜬금없이 떠요. 중요한 뉴스 가리고 싶을 때. 예. 자, 여러분. 조심들 하세요. 지금 허위사실 유포하면요. 그걸로 바로 걸려요. 예. 우리는요, 정확하게 언론 보도된 내용만 갖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 오늘 또 되게 무서운 거 봤어. 박근혜, 내 트위터로 박근혜 지지자 무슨 카페인가 봐. 박근혜 지지자 카페에 올라와 있는 안철수에 관한 의혹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안철수에 관한 24가지 의혹인가를 정리해 놓은 카페가 있어. 박근혜 지지하는 카페인데, 거기 보니까 안철수에 대해서 준비된 의혹이 24가지야. 그거 알아요? 와, 무섭더만.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안철수 띄우는 거야. 박근혜 지지자들이 안철수 막 띄우는 게, 안철수만 후보이고 나머지 민주당 후보는 후보도 아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후보도 아니라는 분위기를 막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모든 관심, 민주당이 뉴스에 나오는 것 자체를 차단하라. 그래서 티아라 사건도 나온 거야. 왜 오늘 하필이면 7월 30일에 티아라 이 사건을 이토록 도배를 할까요? 왜요? 카페까지 만들고 계속해서 네티즌들 풀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총동원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밤 11시에 민주당 예선 통과한 5명이 결정이 돼. 그러면 예선 통과한 5명 누굴까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본선은 언제 하는지 관심 가질 거 아니야. 어떻게든지 그거 못 듣게 하려고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자극적인 뉴스, 논쟁거리가 될 만한 뉴스. 이 논쟁거리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논쟁도요. 이거 티아라에 옹호하는 쪽, 티아라를 비판하는 쪽, 화영이 쪽,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싸움질을 벌일 거야. 벌써 카페를 만들었잖아. 카운팅 펄스님 고맙고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노현 사태 아세요? 작년 8월 말이야. 작년 8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오세훈이가 이 주민투표하고 3일 만에 시장직 사퇴를 해요. 그래가지고 당장 그러면 시장 선거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전부 다 기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광노현이 무슨 뇌물을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을 줬다는 뉴스가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모두 화가 나. 광노현이 이건 정치적 공격이다, 음해다. 이래서 우리가 광노현 편을 확 들면서 그걸 무마를 했어. 그런데 일요일날 광노현이 사실 돈을 줬다 인정을 해버린 거야. 얼마나 화가 나. 맨 첫날 금요일날 광노현이 정치적 음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돈을 주긴 줬지만 그 돈을 준 게 그런 지금 검찰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거는 논쟁이 안 돼. 근데 광노현이 금요일날 정치적 음해다 그래서 그걸 믿고 전부 다 같이 주말에 싸워줬어. 그래서 광노현을 지키자는 흐름이 딱 만들어졌는데 일요일 밤에 광노현이가 나 사실 돈 줬다. 차명제자로 돈 줬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 사실 광노현을 지키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등신되는 분위기예요. 이게 딱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논쟁이 붙는데 광노현을 지켜야 된다는 파하고 광노현을 사퇴시켜야 된다는 파로 논쟁이 붙는 거야.
근데 광노현을 사퇴시켜야 된다는 측은 주로 사회운동 해왔던 측이야. 야권 세력이고, 뭔가 광노현, 지금 이게, 이 광노현 광노현이 계속 물고 가면, 이걸로 서울시장 선거를 놓친다. 그러니 이 문제는 사퇴를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었어. 근데 광노현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묻지마 지지자들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은근히 얘기를 하는 측에서도 광노현을 지키지 못하는 진보가 아니다. 그러면서 글을 막 쓰는 거야. 근데 이 논쟁이 너무나 지독해. 너무나 막 서로를 헐뜯는 게 수상한 거야. 걔네 수요일날 아침에 작정을 하고 12명씩을 찍었어. 광노현을 지키자파 12명, 그 다음에 이 광노현을, 사퇴시켜야 된다. 광노현 사퇴시켜야 된다 논쟁. 이걸 가지고, 근데 광노현을 지키자는 12명 중에 박근혜를 지지하는 해외인들이 5명인가 됐어. 사는 곳은 사는 곳은 미주야. 그러면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광노현을 지키지 못하는 건 진보가 아니다. 이러고 글 쓰고 있더라니까. 그 광노현을 지켜야 된다 12명 중에 2명은, 그니까 주로 노무현 사랑해요. FTA 반대 미건스. 이러고 다니면서 그냥 무조건 어울려 다니면서 무조건 동조 댓글 다는 애였고, 10명 중에 5명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외국인이고 5명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한국인이었어. 똑같은 걸 알티한 게 아니라 자기 글로 뭔가 비판적인 글을 쓴 애들 12명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까달았어. 아, 이거는 지금 광노현으로 논쟁을 붙이려는 거구나. 그래서 진보 세력을 분열시키려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광노현 논쟁을 목요일날 중단을 시켜. 모든 논쟁을 중단하라고 목요일날 딱 중단시키니까 그 다음날 금요일날 윤여준이가 안철수 출마 선언을 시켜. 출마 선언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안철수로 시장 얘기도 완전히 물 건너 가는 듯한 분위기였잖아. 그거를 다시 틀어가지고 박원순을 간신히 서울시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도 우리 네티즌들 중에서 얼마 전에 여러분 공덕역 사건 기억나요? 공덕역 사건? 그게 6월 8일인가였지? 6월 8일인가 그 밤에 공덕역 사건이라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 이걸 빨리 트위터에 알려라. 그 한 여대생이 납치가 됐다. 그걸 아프리카의 모 방장이 주도를 하는 사건으로 터져가지고 그게 트위터를 완전히 뒤덮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프리카 망치부인 방송에 와서도 나한테 이 사건에 개입을 하라고 이걸 도와달라고요. 밤새도록 와서 욕을 했어요. 밤새도록 와서 욕을 했는데 내가 직접 보진 않고 그걸 본 매니저들이 밤새 잠을 못 잤어. 매니저들이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는 거야. 너무나 심하게 공격이 들어오는데 망치님 걱정된다. 이제 망치님이 걱정된다. 내가 계속 개무시하라 그랬거든. 공덕역 사건 이거 낚시다. 100% 낚시다. 내일 되면 밝혀지니까 요거 공덕역 사건에 반응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내가 와서 마이크를 딱 끼고 추천 하려다가 그것도 끄고 가. 없는 척, 자는 척하고 끝까지 반응 안 했어. 그때 내가 알았다니까? 요 공덕역 사건은 설계다. 이걸 가지고 지금 노리는 거는 결국 트위터와 아프리카를 노리는 거다. 그렇게 내가 딱 감을 잡았어, 토요일날. 그리고 나서 일요일날 딱 아니나 달라? 뭔가 사실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내가 일요일날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 이거는 트위터와 아프리카를 노린 설계이고, 이 가족 이야기는 막장 이야기로 계속 사건이 연속해서 막장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일요일날 내가 담대한 선언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트위터 숫자가 확 줄었어. RT 숫자가요, 확 줄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트위터 한번 보세요. 나는 내 트위터들은, 왜 뭐라나, 무식하게 계속 RT만 하는 사람들은 다, 차단을 해버렸어. 차단을 하고, 자기 글을 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덕역 사건 이전과 후로요, 트위터 숫자가 확 줄었어요. 트위터 숫자가, 확 줄었어. 그건 뭐냐면요, 그 공덕역 사건으로 트위터에서 무조건 RT 하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갖고 이게 트위터로 위축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야. 또
하나는 아프리카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사건. 내가 딱 그리고 얘기한 다음에 뭐 한 달 넘게 아프리카 공격했잖아. 기억나세요? 공덕역 사건 내가 얘기할 때 그때들 와서 보면서 야 망치야 뭐 공덕역이 설계라며 지랄 연병하네. 그 뒤에 내가 얘기한 대로 뉴스 나왔잖아. 내가 화요일날인가 그땐 뭐라고 방송을 했냐면 그 방송에 나왔던 피해자가 그 방송 억지로 나왔다라고 인터뷰라도 하는 날에는 이거는 박살나는 사건이다. 그 주 토요일날 결국 그 피해자가 억지로 방송했다고 인터뷰까지 했어. 이거는요 이 스토리가 딱 짜여진 얘네들의 하는 짓은요 그냥 보여요. 뭘 하면 딱 보여. 예. 이 여러분 인터넷상에서요 여론 조작하는 애들 지금 움직이는 게 몇만인지 알아요? 엄청 늘었어요. 5만이야 5만 명이 움직여. 지금 인터넷상에서요 여론 조작하는 그 움직임이요 5만 명이야 5만 명. 이 5만 명들이 이제 뭐 뉴스 댓글은요 지금 뉴스 댓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포털에서 뉴스 댓글 차단을 많이 했어. 뉴스 댓글 차단을 많이 했고 주로 이 얘네들이 어디에서 활동했냐? 트위터에서 활동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 뭐에서 하더라? 트위터하고 블로그 활동을 많이 해. 그리고 블로그를 같이 검색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딱 검색을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가령 민주당이나 망치부인 이런 걸 치면 아주 안 좋은 내용이 검색되게끔 조작하고 이런 쪽의 애들이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서 얘네들의 논리 있어요. 몇 가지 논리가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몇 가지 논리가 있어.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뜰 것 같으면 얘네들은 항상 뭔 사건을 터뜨려? 연예인 스캔들을 터뜨려. 요게 이제 그 매뉴얼이야. 연예인 스캔들 터뜨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요즘에 이슈로 만들고자 하는 게 외국인 노동자 문제야. 외국인 노동자 문제. 그 다음에 여권 신장 문제. 요 두 가지를 건드려요. 외국인 노동자 문제 나오면서, 여러분이 누구지? 오원춘 사건이 되게 심각했잖아. 그 오원춘 사건을요, 추적을 해보면, 오원춘 사건 다 누가, 정말 땀이, 찜질방이야, 찜질방. 오원춘 사건을 퍼뜨린 애들도요, 이게 찾아봐봐. 우리 공덕역 때, 공덕역 사건을 트위터들이 아무도 반응을 안 했어. 공덕역에 대해서 내가 일요일날 밤에 이거 설계다. 지금부터 이거 퍼뜨리는 놈들이 그쪽 노예들이라고 딱 선언을 한 다음에 귀신같이 트위터에서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서 일반인들이. 그리고 오로지 저쪽 노예들만 트위터를 한 거야. 그 트위터도 우리가 딱 잡았잖아. 트위터를 잡아갖고 보니까 걔네들이 이슈하는 게 외국인 노동자 문제. 오원춘 사태. 그 다음에 중국인 비하. 그 다음에 여성부 폐지. 이게 얘네들이 움직이는 내용들이야. 여성부 관련 비하 발언. 그 다음에 오원춘 사건을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비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웃기는 거. 박태환 실격에 대해서 아주바님 치킨 시켰어요님 감사합니다. 박태환 실격. 그 문제로 밤새도록 중국 네티즌, 반중 감정을 퍼돌렸던 네티즌 보셨습니까? 토요일 밤 내내, 토요일 새벽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박태환 문제를 가지고 중국인 반중 감정을 부추기는 네티즌 많이 봤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유도 사건이 벌어져서 그 유도로 일본인이 이겼어요. 그런데 반일 감정 부추기는 네티즌은 없어. 그죠? 웃기죠? 이 네티즌들이 박태환 실격됐을 때는 중국 심판이 중국인이란 이유로 반중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서 중국인 비하를 계속 해댄 거야. 밤새. 그런데 조준호인가? 그 유도 선수가 말도 안 되는 심판이 이거는 조준호가 이긴 거다 그랬는데 새 바보가 나와가지고 막 반대해가지고 승패가 뒤집어졌잖아.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도 욕을 하는데 우리나라 네티즌 조용해. 왜 그럴까요?
반중 감정 올림픽 얘기 퍼돌리는 애들이 그쪽 애들이야. 한번 조준호 그 유도 선수 관련해서 해봐라. 뭐라고 나온 줄 아냐?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조준호 얘기하는 좌빨. 조준호 사건 얘기하면 좌빨이래. 좌빨 MBC래. 웃기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박근혜, 이명박, 새누리, 이 세 무리, 얘네들을 지지하는 노예가 5만 명이 풀려 있는데 얘네가 유도하는 방향이 뭐냐? 반중이야. 중국과 반대하는 개념. 중국과 척을 지고 한미일 공조를 만들자는 거야. 미국이 일본의 오키나와를 나와서 이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짓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만들어서 누구를 공격하겠다는 거야.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겠다는 거야. 근데 북한은 미국의 관심사도 아니고 중국이 실제로 미국의 적이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 왜? 러시아는 또 중국하고 또 달라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제일 대립되고 있는 나라거든. 근데 이 중국이 이 북한을 먹고 그러면서 이 중국이 북한의 어디에 낮은 선봉 이 지역에다가 지금 항구를 개설하고 있잖아요. 그 항구가 뭐 어마어마한 큰 배를 띄울 수 있는 항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일본하고 미국이 쫀 거야. 그래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만들어서 그 북중 러대 한미일 대립선을 긋자는 얘기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한반도가 다시 긴장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전쟁 위험이 온다는 얘기야. 한국은 전쟁 위험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나라예요. 여러분이 외국인 투자자라면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는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안 해요. 여러분이 외국인 바이어라면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는 나라한테 뭐 주문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게요. 그 한중일 북중러 이 구도로 3대3 구도로 대치 구도를 만들면요. 누가 가장 피해보는지 알아요? 누가 가장 피해볼까요? 남한이 제일 피해봐요. 왜? 북한은 지금 잃을 게 없어. 그렇잖아. 북한은 잃을 게 없어. 이미 다 굶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잃을 게 없어. 미국이 먹든 러시아가 먹든 중국이 먹든 마음대로 해라. 뭐 우리는 뭐 이래 죽네 저래 죽네 상관이 없이요. 이러고 있는 애들이야. 그런데 일본은 뭔데? 어떻게든지 남한을 무너뜨리고 자기네가 일본이 우리나라로 다시 오는 게 걔네들의 소망이잖아. 100년 안에 돌아간다. 일본 극우주의자들은요, 꿈이에요. 조선은 일본의 땅이문이다. 나는 그 갸류상이 아주 싫어. 그거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 일본 문화, 일본 일본에 대한 어떤 추앙하는 분위기, 그 다음에 뭐 닌자, 이런 일본을 우상화하는 많은 문화들이 지금 넘어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시골에 일본인들이 땅을 많이 사고 있대요. 일본이 방사능으로 오염돼서 일본인들이 지금 지역에 시골 땅을 많이 사고 있는 거야. 한국 사람한테 절대로 안 파는 땅 부자들이 일본인들한테 땅을 팔고 있어 지금. 왜? 일본인들이 땅을 사면 그거 알아요? 부동산 있는 사람들한테 알아봐. 시골 한적한 평야지대 많이 사고 있다니까 지금 얘네들이. 왜 땅 파는 줄 알아요? 자기 땅 일부를 일본한테 팔면 일본인들이 그 땅에서 뭔가 경제활동하고 그럼 자기 땅값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땅 파는, 한국 사람 땅 팔려면 죽어도 안 파는 사람들이 땅 팔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땅을 많이 사고 있어요. 왜? 일본은 지금 방사능 오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꾸 딴 데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여러분 제가요 그 트래블이라는 채널 T를 참 좋아해요. 세계 여행 세계를 이렇게 나는 이제 해외여행 가도 돈이 없으니까 텔레비전으로 여행 보는 걸 좋아해. 그런데 채널 T에서요 하루 종일 일본 얘기만 나와요. 하루의 절반은 일본 여행이야. 지금 유럽에서는 일본 여행 자제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선 하루 종일 일본 여행 얘기만 나와. 일본 여행이 싸다. 일본 여행 좋다. 보신 분? 지금 일본에 대해서요. 일본 여행하라고 곳곳에서 막 일본 여행에 완전 환장하고 있어. KBS에서 라디오 방송에 그러니까 여행 전문가가 나와서 해외여행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일본은 여유가 있다. 그 지진 후폭풍으로 사람들이 꺼리기 때문에 라고 했어. 마이크가 꺼지는 거야.
생방송 라디오로 아침 방송을 하는데 그 일본은 그 대지진 여파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서 마이크가 뚝 꺼지는 거예요. 얼마나 골 때리는지 아세요? 다른 나라가 꺼리는 일본 여행 우리나라를 하루 종일 홍보해요. 기가 막히죠? 지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애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우리 어르신들은요, 망치세상님 감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요, 우리 어르신들은 박정희에 대해서 언제나 농민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백성을 사랑한 왕으로 기억해. 왜? 박정희가 맨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막 그 곡식들 하나름 안고 사진 찍어. 그리고 막 농로에서 손 씻고 막걸리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이 뉴스로 나가. 대한뉴스로. 와,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박정희는 신인 줄 알았다니까? 아주 성군, 임금님 취급을 했어요. 그래놓고 밤만 되면 비싼 양주,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 양주 마셨는데 그건 모르고 박정희에 대해서 그렇게 만든 거야. 이명박 CEO라며. 747 경제성장 7% 아니 뭐 국제 경제 순위 7%에 뭐 4만 달러 시대에 하여튼 747 경제 CEO라며. 다이나믹 코리아를 만들겠다며. 그러더니 나중에 그건 표 얻으려고 할 거짓말이에요. 이런 얘기 하잖아. 예. 칠이 4만 달러. 코스피 7천? 하여간 다 개뻥이죠. 지금 박근혜가요, 경제민주화란대요. 여러분, 경제민주화가 뭔지 아세요? 경제민주화의 단어 뜻을 아십니까? 경제민주화라는 게 경제활동하는 재벌들한테 자유를 주겠다. 그게 경제민주화가 아니에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민주, 이거는 뭘 얘기해? 평등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 그게 경제민주화야. 재벌 개혁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민주화라는 거는요, 경제민주화 잘 알아들으세요. 박근혜 공약에 경제민주화가 있어요. 박근혜 공약이에요. 새누리당 총선 공약에 경제민주화가 나와 있어요. 경제민주화가 무슨 얘기냐면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경제민주화예요. 그런데 박근혜가 공약은 경제민주화인데 부자들한테 세금을 안 걷겠대요. 그러면 경제민주화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경제민주화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준다는 얘긴데 박근혜가 그런데 부자들한테 세금을 안 걷겠대. 결국 경제민주화는 뭔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개뻥이란 얘기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박근혜 지지자들 중에 경제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경제민주화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도리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전경련에서 전경련 회장이 나와서 경제민주화 단어 뜻이 뭐냐고 물어본 거 봤어요? 예. 경제민주화 단어 뜻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 봤어요? 재벌들이 박근혜한테 반기를 든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지금 새누리당을 만드는 권력은 두 가지가 있다. 두 세력이 있다. 크게 두 부류다. 세분하면 여러 개겠지만 하나는 박근혜 아버지부터 시작된 군부 권력. 둘 다 친일파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박근혜 아버지에서부터 전두환까지 노태우까지 이어진 군부 세력이 있어요. 또 하나는 김영삼부터 누구 때까지 김영삼부터 이명박까지 이어오는 재벌 언론 권력. 이게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까지는 언론을 통제하고 지배했어. 그런데 이 재벌 언론들이
김영삼, 이명박을 거치면서 사실 제일 얘네가 부자가 된 건 언제였냐? 그러니까 제일 돈맛을 많이 본 게 노무현 때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볼 때 공과가 있는데 그 중에 과오가 뭐냐면 재정경제팀을 누구한테 맡긴 거야? 신자유주의자들한테 맡긴 거야. 노무현 대통령은요, 연정주의자였어요. 안철수가 정치를 야당과 여당이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 그거 실행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쪽에 재정, 그 다음에 외교, 국방 3가지를 줬어요. 그거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쪽 사람들한테 재정, 외교, 국방을 준 거야. 그래서 국방의 김장수가 노무현의 사람이라고 막 댓글 달았던 사람들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해. 그 사람은 한나라당 사람이야. 그래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거야. 알아? 노무현 대통령이 왜 김근태 의원한테 비판을 받았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비판받은 거야. 재정, 국방, 외교를 한나라당을 주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하고 복지 분야를 이 민주당 쪽에 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재정경제팀에서 재정경제 외교통상이 얘네들이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이게 나라의 경제를 쥐고 흔들면서 재벌들이랑 손을 붙잡고 양극화 문제 해결을 못한 거야.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재경부를 감싸고 있는 모피아 집단을 없애라. 그게 김근태 의원이 제일 먼저 얘기한 거예요. 모피아란 단어를 기자들이 모를 때 그때 이 김근태 의원이 모피아 집단을 없애야 된다. 그게 재경부를 감싸고 있는 친한나라당, 친미, 친일, 재벌 언론 권력에 길들여진 관료, 그들을 없애라는 얘기였어.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 문제 제기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장하준 교수의 쾌도남마, 그 다음에 나쁜 사마리아인, 이런 책들이 나오잖아. 그런 책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정독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더러 그 책을 쭉 돌리면서 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로 시작한 사람이야. 그리고 2002년까지만 해도요, 신자유주의가 세계 경제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재벌들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주고 힘껏 이 나라 경제 살려봐라 한 거야. 근데 2006년쯤 돼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야, 너네 지난 4년 동안에 돈 벌어가지고 지금 1년 동안에 10대 재벌이 160조씩 남기는데 너네 언제쯤 그거를 낙수효과 언제 나오냐. 신자유주의가 뭐냐 하면 낙수효과라는 얘기 들어봤죠.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걸로 콩고물이 떨어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산다. 그게 낙수효과야. 노무현 대통령이 5년부터 문제 제기한 게, 야, 너네 지금 돈 많이 벌었는데 낙수효과는 언제 나오냐. 전경련이 쌩까요. 2006년에 대대적으로 다시 문제 제기를 해. 지금 너네 이 10대 기업이 160조의 영업이익을 남겼는데 너네 투자 왜 안 하냐. 그래서 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한테 그 자료가 뿌려진 거야. 보도 안 나오죠. 보도도 안 하고요. 재벌들 쌩깠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재고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미 신자유주의자들이 다 먹은 다음이었어. 권력을, 이미 언론 권력이 노무현 대통령을 2006년부터는 이빨 빠진 호랑이를 만들어 놓은 거야. 뭘로? 국민연금 반대운동으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뭘 하겠다 해도 믿어주지 않는 거야. 국민들이 점점 노무현 대통령을 한테 등 돌리게 됐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싸웠는데 아무도 몰랐잖아. 재정, 국방, 외교를요, 한나라당 쪽 지지자들한테 한나라당 쪽 몫으로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언제였지? 6월인가 5월 말에 무슨 김희병 사건 알아요? 김희병 사건이라고 인터넷에 쫙 퍼졌어요. 그거 알아? 김희병 사건이라는 게 퍼져가지고요. 그거 굉장히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갑자기 쑥 들어간지 알아? 여러분, 그게 김희병 사건의 총기 난사 영상이 떴어. 이거는 국방부 극비야. 그 국방부에서도요, 아무나 못 보는 영상 자료야. 총기 난사 사건에
현장 사진이 영상 자료로 떴다니까, 동영상이.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로 터졌는데 그 사건이 김장수가 장관할 때 아니야. 그게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잖아. 육군 참모총장 할 때야. 김장수가 육군 참모총장 할 때 그 사건이 터져. 근데 그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부모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김장수가 사건을 확 정리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에 대해서 누가 문제 제기를 했어, 정부에서. 노무현 정권에서가 누군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걸 덮은 게 김장수야. 그런데 이번에도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벌어진 김희병 사건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뿌린 거야. 그런데 그때 내가 우리 채팅창에 이렇게 썼죠. 그거 김장수한테 물어보면 잘하는데. 그때 그 사건 처리한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채팅창에 딱 쓰고 나서 하루 반 만에 김희병 사건은 인터넷에서 사라졌어. 한나라당 의원 김장수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내가요, 그거 5월달인가 그래. 5월, 공덕 사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야. 딱 한마디. 그거 김장수한테 물어보면 잘하는데. 한나라당 국회의원. 왜 여러분 이명박 시대에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이요. 이번 싸움을 해 나가는데 쟤네들이 참 쉽지 않아. 지금 물론 언론 25개 장악하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있지만 이번 싸움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와장창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을 우리나라에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을 우리나라에 가져오고 그 인터넷을 노무현 대통령이 한껏 키워서 온 국민이 네티즌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을 뒤지면 다 나와. 자료가 다 나와. 그러니 저들 멋대로 자료를 조작할 수가 없는데 네이버는 자료 조작이 돼요. 네이버는 자료 조작이 돼. 근데 왜 그럴까? 예. 그 안철수 기사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안철수가 최태원 구명운동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거 박근혜 측에서 준비한 안철수 비리 의혹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요. 저 최태원 구명운동 한 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벤처기업 벤처기업가들하고 대기업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재벌 2세들이 IT 시대에 새로운 분야에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 이러면서 모임이 있었던 거지. 그 모임에서 그 안철수가 거기 모임 소속인데 걔네들이 최태원 구명운동을 할 때 같이 서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는 그때만 해도 남이 하자 그러면 잘 따라,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잘 따라간 사람이야. 대대적인 비리 아니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쟤네들이 준비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논쟁 가능한 거예요. 뭐 이 정도에서 막 여러분이 광분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실제로 안철수가 주도한 게 아니라 그냥 사인만 했다. 그걸로 그냥 나가는 거야. 물론 이건 있어. 이 최태원 구명운동에 서명을 했다라는 것은 안철수의 책 내용과 상반된다. 안철수는 그 책 내용에서 뭐라 했어요? 돈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다르게 받으면 안 된다. 그거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막 썼잖아. 그럼 자기가 그 9년 전에 서명한 거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해야지. 자기도 옛날에 이러이러한 모임에서 최태원을 살려달라고 서명한 적이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잘못이라고 시작했다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런 거 없이 마치 이 재벌 권력에 대해서는 이 법과 형벌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자기가 정의롭고 공평한 사람처럼 썼지만 사실 그러니까 역사가 다르잖아. 자기가 살아온 과정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철수의 생각이 과연 안철수의 생각이냐? 안철수의 생각이 정말 안철수의 생각이면 9년 전 자기 잘못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쓴 건 이거는 과연 그 사람이 쓴 걸까? 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쓴 거 아니고요. 이거는 그 책을 낸 게 무슨, 뭔 박사인가 교수인가 있어.
그 대담을 해가지고요, 이야기를 녹취해서 풀어 쓴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안철수가 쓴 게 아니야. 안철수가 최태원 풀어주라고 9년 전에 그 구명운동을 했는데, 그게 안철수가 주도한 구명운동이 아니야. 그때 이제 이 재벌 2세들하고 IT 업계에서 같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어울려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최태원 구명운동을 할 때 안철수도 같이 서명을 한 거지. 지가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안철수 생각에서는 그 얘기는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는 자기가 주도한 게 아니라 서명만 했다. 그 이명박이랑 미래기획위원회 한 것도 자기가 주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참가만 했다. 그거 아니야. 나쁜 일은 그냥 참가만 한 거지 주도한 건 아니다. 정직하네. 근데 참 많이 다르죠? 그 대담이에요. 대담 정리한 거예요. 예, 대담 정리한 거예요. 예, 지금 아주 약한 거야. 한번 찾아봐요. 지금 박사모에서 준비하고 있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안철수에 대한 의혹들. 나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일 거란 생각은 안 해. 설마, 그 24가지 읽어보고요. 내가 기겁을 했다가 오늘같이 그거 읽냐고 내가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 24가지 의혹을 보면서 설마 안철수가 이렇게 했을까? 안철수가 이렇게 했을 시간이 없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러나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안철수가 야권 단일 후보 된 다음에 박근혜하고 맞짱 떴을 때 이게 터진다면, 24개 뉴스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면 감당 못해요. 그건 내가 확실히 알겠더라. 박사모에서 준비한 자료인데요. 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모임에서 준비한 안철수의 거짓말 24가지가 있어. 그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사실일 거란 생각은 안 들지만, 그게 대선 앞두고 그게 전부 다 터진다라면, 우리 감당 못해요. 김용민 선거 기억나요? 내가 노원의 김용민 사무소 앞에 가서 방송하면서, 어버이 연합 할아버지들 뒤에다 두고, 때로 두고서는 거기서 방송했잖아. 김용민, 끝까지 가라. 김용민 후보 사퇴시키라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가서, 왜 사퇴하냐? 끝까지 가라. 사퇴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내가, 야, 너네 그때 그 막말로, 그때 기억나죠? 김용민 막말 얘기할 때, 그래, 김용민 막말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한 막말은 어떠냐? 내가 환생경제 그 동영상 찾아내가지고 그거 뿌리라 그랬잖아. 기억나? 그러면서 그 환생경제 민주당이 봤는데 3일인가 4일 걸렸어. 그리고 난 이미 늦었지만, 어쨌거나, 김용민 막말 공격으로 들어오던 게 환생경제 때문에 주춤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원역 가갖고 김용민 얘기를 했지만, 그때 봐봐. 김용민이 내 과거에 했던 말들, 그거 하나하나 음성 파일로 터트리니까, 감당이 안 됐잖아, 우리가. 감당이 안 됐잖아.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음성 파일 중에 김용민이 했던 말만 딱 잘라갖고 갖고 오면, 해명할 시간이 없어. 25개 언론에서 뿌려버리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지난주 주중에는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방송을 이틀 동안 쉬었어요. 그거 알죠? 내가 지난주에는 방송을 이틀 동안 쉬었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왜? 문재인 이 묻지마 지지자들이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양보하듯이 문재인한테 양보할 거라는 거야. 그 말을 보고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묻지마 지지야.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 너 문재인 왜 지지하냐? 그냥요. 잘할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보여요. 도덕적으로 안 보이는 사람은 누군데? 결국은 뭐야? 지지하는 이유가 없어. 바람 타고 지지하는 거야. 낙검수가 지지한다 드라. 낙검수가 분명히 문재인 지지한다고 선언했나요? 한번 다 물어봅시다. 낙검수가 이번 대선은 문재인이 돼야 된다라고 뭐 선언했나요? 김어준이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야. 막연히 김어준이 문재인을 지지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막연한 생각을 낳아서
이 낙검수 지지자들이요. 낙검수 지지자 중에 묻지마 지지자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막 자기네들끼리 과대 확대 생산을 한 거야. 확대 재생산을 해서 안철수가 문재인한테 박원순에게 양보하듯이 양보할 거다. 이 등신 새끼들이 그러고 퍼돌리고 있었다니까? 아니라고요. 낙검수도 지금 문재인이라고 선언한 적 없어요. 선언했다는 말이 안 되지. 낙검수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김어준은 친노고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지할 거다. 그런 식으로 스탠스를 정해버린 거야. 여러분, 안철수 절대 양보 안 해요. 안철수가 문재인한테 양보할 거면 출마를 안 해. 안철수가 옛날에 박원순한테도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박원순한테 양보하기 전에 자기가 고민하고 있다. 내가 출마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이 옷이 별로 땀 흡수가 안 되네. 자기가 출마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출마하면 끝까지 간다. 야권과 단일화 안 한다. 그거 안철수 입에서 나온 말이야. 박원순 시장하고 단일화하기 전에 안철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출마하면 끝까지 간다. 야권과 단일화 안 한다. 그러나 출마할 거냐 말 거냐 고민 중이다. 그래서 불출마한 거야. 지금도 안철수가 만약에 출마하잖아? 만약에 출마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걔 양보 안 해. 끝까지 가. 여러분, 우리 사진 게시판에 우리 사진 게시판에요. 참 대단한 게 올라왔어. 이거 볼까요? 지금부터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발한다. 자기가 하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말해. 장난치지 말고. 국민 여러분, 저는 제 친구인 철수를 추천합니다. 아니야, 난 됐어. 지금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장으로 바쁜걸? 그럼 더 좋지. 경험이 있으니까 리더십도 있고 마음씨도 착하고. 거기에다 저번 지지율 투표에서 박근혜랑 비슷했잖아? 학생들 지지율은 훨씬 높고 진정 이 나라에 필요한 인물이지. 그냥 해라. 우리는 너를 믿어. 꼭 나와.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철수야. 에이, 정말? 알았어. 그럼 내가 하도록 할게. 박근혜 46.5, 문재인 27.7, 안철수 12.8. 그럼 18대 대통령은 박근혜가 하도록 하자. 누군지 몰라도요. 예. 누가 만화를 누가 만화를 이렇게 그렸어요. 안철수가 양보한다라는 거는요. 안철수가 양보한다는 거는요.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는 말이에요. 알아요? 안철수가 문재인한테 양보한다는 말,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라니까? 사실도 아니야. 가능성 제로래. 안철수 캠프에서 출마하면 끝까지 간다지. 단일화라는 건 안철수로 단일화라는 얘기야.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요. 묻지마 지지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소설을 쓴 거야.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양보하듯이 문재인한테 양보할 거라고. 내가 그거 보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알아 누웠어. 이틀 동안을 내가 식음을 접하고 누워가지고, 사실 식음을 접한 건 아니고 막 술을 퍼먹으면서 내가 이 나라 국민들한테 시간을 또 쓰면 잡년이다 막 이러면서 내가 막 누워있었어. 나 이제 안 해. 나 죽어도 안 해. 내가 방송하면 뭐해. 이러고 자빠졌는데. 도망하지 마라. 지금 도망하고 있는 거 누구니? 지금 도망하고 있는 거 신고한다. 그리고서 이제 막 누워있었는데, 그때 그냥 밖에서 나의 침대 머리맡에 앉으셔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시며 말씀하시길, 야, 인간들이 네 말 듣고 내 말 들었으면 벌써 이 지상 천국이 왔지. 내가 그 말에 탈탈 털고 일어났어. 에휴, 그려. 하나님은 수천 년도 2000년도 참는데 뭐. 그게 내가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뭐 내 말을 그렇게 다 알아들을 거란 생각은 안 해.
내 말을 벌써 알아들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박근혜 1등 하겠어? 예. 그 도둑방송 하는 거 누구예요? 저기 우리 매니저님 저한테 아이폰으로 아이디 좀 주세요. 예, 지금 도방하고 있는 애 저 아이디를요, 저한테 아이폰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처리할게요. 예, 스티브림님 감사합니다. 검경통치님 감사합니다. 예. 예. 정약용님 감사하고요. 모카베네님, 진포나루터님 감사하고요. 아이고 더워라. 아우 더워. 진짜 더워. 예. 자, 자, 지금 도방 안에는요, 영구정지 될 거예요. 빨리 닫어. 예. 망치 부인의 티아라 악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티아라에 대해서 악담했어요? 아주바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티아라 악담했어요? 예. 에휴, 이게 악담으로 들리면 새끼야, 귓구녕에 있는 공고리를 파! 네 귓구녕에 거대한 돌덩어리가 들어있을 거야! 아이, 연병을 놈 새끼들. 자, 여러분, 연예인들을요, 더 플레이어님 감사하고요. 기획사에서 연예인들을 키워가지고요, 기획사에게 연예인은 뭐야? 부품이야. 여러분, 그, 경찰 견, 아니, 군견. 군대에서 쓰는 개하고, 군인하고 둘이 같이, 지뢰를 찾으러 갔다가 둘이 같이 피폭돼서 죽었다. 그러면 보상금 누가 더 많이 나오는지 알죠? 개가 더 많이 나와요. 예. 군견이, 그 군인보다 보상금이 더 많이 나와요. 예. 왜냐하면 군견이 군인보다 지위가 높대. 군대에 간 사람은 개보다 못한 취급 받는 거야. 그런데 연예 기획사에 있어서 연예인이 꼭 군인 같은 취급 받아요. 예. 군인이 군수품, 그니까 뭐지? 군인을 군대에서 품목 분류를 할 때 소모품으로 분류한다며. 예. 군인을요, 군대에서 물품이나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소모품으로 분류한대. 그래서 군인의 목숨값이 너무나 우스운 거야. 근데 이 연예 기획사에서 연예인들이 군인이랑 똑같아요. 언제나 쓰다 버릴. 노예나 마찬가지. 아무데나 내보내고, 아무데나 와서 엉뚱한 일 시키고. 왜 떼가수가 유행한지 알아요? 이 무슨 17, 11명, 9명, 8명 왜 이렇게 떼가수가 유행하는지 알아? 예. 이 떼가수를 둔 이유가 가령 오늘의 주인공이 티아라니까 티아라 온다! 프랭카드 마을마다 붙고 그 난리가 나! 티아라 중에 2명. 티아라 온다! 그럼 8명이 다 가는 게 아니야. 소시 온다! 그러면 그 소시가 다 가는 게 아니야. 슈퍼주니어다! 10명이 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찢어서 보내가지고, 찢어서 내보내서, 걔네들이 돈 벌어오는 걸로 기획사 운영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45명짜리 그룹도 있대. 일본에는 45명짜리 그룹이 있대. 얼마나 기가 막혀. 예. 그러니 이 연예인들의 삶이 아니야. 이 연예인들 하다가요, 내 주변에도 연예인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있어. 얘기 들어보면 정말 처참해. 예. 우리는 연예인이 되면 누구나 무슨 100억짜리 아파트에서 1년 수입 100억 이렇게 누리고 사는 줄 아는데 다 뻥이야. 다 개뻥. 연예인 빌딩,
어마어마한 부동산 재벌, 알고 보면 빚더미에 다 올라앉아 있고요. 예, 유명 연예인 중에 도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그 도박빚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된 사람들도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야?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 돈을 쉽게 버니까 쉽게 쓴다고. 그리고 주로 호텔에서 머물다 보니 그렇게 도박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유명 연예인 중에요, 도박빚이 수백억인 사람도 있대요. 그 수백억의 도박빚을 한 큐에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사람도 있고, 유명 연예인들의 몇백억 부자설 다 허상이야. 그런 거에 따라, 그런 거 보고 지금 연예인 지망생이 800만이래. 연예인 지망생이 800만이고, 현재 이 연예계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8만 명 되고, 근데 그 중에서 소위 텔레비전에 공중파에 나오는 스타급은 800명 정도 되고, 8만 명 중에 TV에 자주 나오는 스타급이 8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억대 재벌은 80명도 안 되고, 아니, 18명도 안 되고, 그래서요, 이 연예인들, 그런데 또 불쌍한 건 연예인들이야. 뻑하면 차인표 차인표란다. 싸이가 군대 2번 간 얘기 할게. 그때도 무슨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였는가, 하여튼, 그랬었어. 근데, 한나라당 국회의원 자식들하고, 재벌가의 자식들이, 병역 특례 업체? 예, 병역 특례 업체에 이름을 올려놓고, 외국에 가서 학위를 따온 사건이 발각이 됐어. 그때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자식들, 그 다음에 재벌가의 자식들이 병역 특례 업체에다가 이름을 올려놓은 2년 동안 외국에 가서 학위를 따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런 썩을놈 새끼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 기득권 세력이 이렇게 군역을 허술하게 다루고 있다. 이건 정말 이 가진 자들의 횡포다. 이게 뉴스의 첫 부분이었어.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네. 싸이 작은아버지도 병역특례 업체라면서요? 싸이도 병역특례. 싸이 작은아버지도 병역특례 업체 회사 사장. 그러더니 싸이네 작은아버지 병역특례 회사에 근무한 재벌의 아들들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제대로 시간도 엄수하지 않고 얘네들은 그냥 폰만 왔다 갔다 거의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쫙 이어져. 그 다음에 그게 한 며칠 지나면 싸이가 그랬다라고 소문이 돌아.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였냐? 싸이 혼자서 군대를 다시 갔어. 맨 처음에 문제가 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자식들하고 재벌의 자식들은 안 가고 싸이만 군대를 다시 갔어. 알고 보니까 싸이는 그 당시에 병역특례업체에서 매일매일 출근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병역특례업체 같이 근무한 동료들이요, 탄원서까지 썼어요. 우리 같이 일했다. 그리고 싸이는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만 나가 연애활동했다. 그리고 밤에만 활동했지, 출근을 안 한 적이 없다. 거기다가 병무청에다 싸이가 증명서까지 받아놨었어. 그런데 재판 1심에서 모든 걸 떠나서 싸이는 병역 비리자로 그냥 낙인을 찍잖아. 싸이가 다 접고 군대 가요. 그래, 내가 간다. 군대 다시 간 꿈이 현실로. 막 제대한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꿈이 그거라며. 눈 떴는데 입영하는 날. 그게 제일 무서운 꿈이라며. 자, 오늘은 티아라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요, 티아라 이야기로 가리고 싶은 내용들 쭉 한번 훑어봤어요. 예. 오늘 망치부인 방송 보고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됐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본방? 오늘 망치부인 방송 보면서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 많이 알게 됐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이제 수능하기로 했어. 모바일 방 난리 났어, 지금. 이런 걸 고속도로라 그래. 이거 잠깐만요. 자,
보세요. 그랬더니 이거 봐. 이거 봐. 기가 막히죠? 오빤 강남스타일. 이거 봐, 이거 봐.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저기 랩 걸리지 않아요? 이러면 모바일 방송 랩 걸린다는데? 처음 봤는데 모르는 내용 많이 알게 됐죠? 내가 찐티아 22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술을 바꿨어. 옛날엔 빅뱅을 나중에 출연시키니까 애들이 안 들어오더라고. 빅뱅을 처음 출연시키고 그리고서 이제 빅뱅 이야기랑 섞어가는 걸로. 예. 댓글에 망부님이 이미 다 예견했다. 댓글 달아. 인천공항 지금 최종 결정 뭐 49% 이상 아니면 49%. 예. 인천공항 매각은요 이미 작년 8월부터 진행돼 왔어요. 예. 오빤 강남스타일. 그 인천공항 매각이요. 예. 오빤 강남스타일. 0614님 감사합니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여러분 제일 웃기는 말이 뭔지 알아요? 강남스타일이라고 그러면요 개나 소나 산다는 거예요. 강남스타일 그러면 그냥 개나 소나 산대. 그걸 나는 저게 빚공거라고 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10대 부자는 강남에 안 사는 거? 우리나라 10대 부자는 강남에 안 살아요. 다 강북 살아요. 예. 평창동이랑 뭐 이 몇 군데 뿌려져가지고요. 그 강남에는 그 부자들이 안 살아요. 실제로는 진짜 부자는 안 살아. 근데 그냥 강남 스타일을 하면 껍벅 죽어.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예. 그 다음에 정말로 또 웃기는 거. 대치도 학원에서 일했다. 아니 옛날에 내가 오늘 가회를 하는데 옛날 어떤 가회를 하는데 나를 너무나 그 엄마가 못마땅해 하는 거야. 그때도 역시 내가 돈을 조금 불렀기 때문이지. 다른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이제 뭐 100만 원이나 뭐 50만 원 이상을 부르는데 이 동네에서 내가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가 없잖아. 돈을 조금만 불렀어. 너무 못 믿는 눈치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어디에서 일했었다. 그 얘기를 나중에 하니까 어머 선생님. 또 한 명은 너무나 나를 못마땅했는데 자기 딸이 딱 100점 맞으니까 그 다음에 어머 선생님 그러면서 음료수가 달라지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오렌지 주스 나오다가 저 강남 어디에서 일했어요? 이러면은 막 어머 선생님. 에휴 참. 그래서 그 강남 스타일에 속지 마. 예. 방송 접어? 야 인마 니가 시청을 접어. 내가 왜 방송을 접냐 인마. 니가 보고 싶지 않으면 니가 나가면 되지. 자, 또 하던 얘기 마저 하면 인천공항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인천공항을 왜 여러분 인천공항은요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까지 작년까지 계속 영업 1등이었어요. 세계 국제공항 중에 세계 국제공항 중에 고객 만족도 1위 놓친 적이 없고요. 인천공항이. 그 다음에 이 인천공항공사가 영업 실적이 항상 1위였어요. 예, 항상 1등. 그런데 왜 인천공항을 매각하려고 했을까, 이명박은? 왜 인천공항을 이명박은 그토록 집요하게, 줄기차게 매각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일본의 국제공항이 망한 거야. 원래 인천공항이요. 원래 이 일본의 국제공항이 그 하네다 공항? 하네다 공항인가가 국제공항으로 잘 나갔어. 그랬는데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나리타 공항이에요? 나리타 공항인가가 하여튼 국제공항으로 잘 나간 거야. 그랬는데 이제 시설은 낡았고 그런데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너무나 서비스를 잘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제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안 가고 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그러면 이 나리타 공항으로 안 되니까 새로운 시설을 짓자 이랬고 국제공항을 또 하나 만들었어. 그런데 그게 더 자충수였던 거야. 인천 국제공항을 2개를 만드니까 실제로 거기다 일본은 되게 긴 나라잖아. 그러니까 국제공항으로 일본에 왔다가 왔는데 거기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국제공항이 2개로 분산이 되니까 그 국제공항 2개에서 각각 여기서 들렀다가 어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비행기가 여기 없고 저 공항에 있어. 거기서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안 가게 되고 인천공항으로 더 온 거야. 그래서 인천공항이 매출 이익도 최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은 맨 처음부터 진우 러블리님 유아세님 고마워요. 인천공항을 딱 근거에다 두고요. 컴파스를 딱 긋잖아요. 그러면 4시간 안에 인천공항으로부터 4시간 안에 아니야 4시간? 1시간 아닌가? 인천공항에서 1시간 아니야. 인천공항에서 1시간 안에 그려지는 뭐예요? 컴파스 안에 100만 이상의 도시가 40개.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는 도시가 40개이고, 그 다음에 4시간으로 컴퍼스를 그리면, 흡수할 수 있는 인원이 10억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인천공항이요, 동아시아에서 클 수밖에 없는 공항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인천공항이 계속 잘 나가면, 일본의 공항은 망하게 돼 있어. 이명박은 이제까지 정권 4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익 중 선택하면 반드시 일본 이익을 선택했어요.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한 적이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베세토 벨트 진짜 나왔단 말이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인천공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이 인천공항을 인수하는 회사가 누구냐? 호주가요. 이 여행객들의 로망이었던 시절이 있었어. 호주가 여행객들의 로망이었고요. 유럽인들이 전부 호주로 여행을 갔던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이 호주가 공항이 너무나 불친절해지면서 호주 관광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뉴질랜드가 더 뜨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유는 단 하나야. 우리 인천공항을 산 회사에서 호주 공항을 샀어. 그래가지고 서비스 분야의 질은 떨어지고 공항 이용료는 폭등하는 바람에 그 호주 공항으로 가는 관광객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공항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져서 매출도 줄어들었어요. 예. 그 얘기 알죠? 호주 국제공항을 그거를 맥쿼리가 맡아가지고 완전 쓰레기를 만들었다니까. 내가 이 얘기 몰랐는데요. 이게 프랑스에서 태어난 어떤 젊은이인데 성향이 자기는 보수래. 자기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이명박의 이 공항 매각은 굉장히 잘못된 자세다. 지금 전 세계에서 공항을 민영화했다가 그로 인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얘가 무슨 항공 관련된 공부를 하는 애인가 봐. 그래서 공항의 민영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그런 애가 우리 방송에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거 다 시청자들한테 얻은 정보야. 예. 그리고 이건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 호주와 맥쿼리 회사가 호주 공항을 산 다음에 그 공항에 대한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공항 이용료는 폭등하면서 비행기 값이 다 올라가고 관광객들의 불만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호주 관광을 꺼리게 됐다 이 얘기 나와. 예. 그 옛날에 비해서 호주로 가는 관광 비용이 올라간 이유도 그 맥쿼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명박이라면 인천공항을 등급 떨어뜨리는 회사에다 일단 지분을 팔어. 그래서 그 지분을 이 인천공항을 쓰레기로 만들어. 그래야 자기 고향 일본의 국제공항이 다시 살아나겠지. 그게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각하의 깊은 뜻이 아닐까 싶어. 아니면 이렇게까지 진행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도 왜 오늘 하필 최종 결정?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인천공항 매각 결정이라고 발표한 게
오늘로 한 10대 번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인천공항 매각 얘기가요. 매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나 오늘만 해도 속보로 뜬 게 오늘만 한 3번인 것 같아. 속보는 3번이고 그 다음에 기사로는 내가 10몇 개 번 본 것 같아. 왜냐하면요, 이게 작년 8월에도 이게 인천공항 매각된다. 인천공항 매각된다는 얘기가 작년 8월에 청와대에서 결정했다. 그래가지고 쌍욕을 했어. 그리고 작년 12월에도 그 홍준표가 공항 매각에 대해서 무슨 법안을 날치기 통과를 했고, 이미 그때 다 정해진 일이야. 민영화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명박이 맘대로 하죠. 맘대로 하면, 민영화를 이명박이 맘대로 하면 안 되는데, 이명박이 혼자 맘대로 한 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당이었을 때 그 민영화법을 다 통과시켜줬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선거 등신같이 해가지고. 그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예, 그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국회 동의를 해준 게 한나라당이 국회 3분의 2 차지하고 있을 때 다 동의해줬어. 우리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지난번에 국회 3분의 2를 찍어줬잖아. 그래서 인천공항 다 팔아먹게 했는데, 이번에도 한나라당을 과반수가 찍어줬잖아요. 그게 우리 국민이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예. 국회의원 지금 151명이 한나라당이잖아. 새누리당이잖아. 물론 거기서 문대성하고 그 누구야, 김영태가 새누리당이 아닌 척하는 새누리당이잖아. 그 새누리당 거수기 하려고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판정이 안 좋은지 아세요? 예? 왜 이번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판정들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아세요? 우리나라 IOC 위원이 누굴까요? 우리나라 IOC 위원이 누굴까요? 이건희. 이건희가 우리나라 IOC 위원이야. 그 다음에 문대성. 문대성하고요, 이건희, 이거 외국 뉴욕타임즈에도 다 났어요. 예. 문대성, 이건희에 대한 문제점은요, 뉴욕타임즈하고 외신에 다 났어. 그러면서 뭐라고 외신에서 화를 냈는지 알아요? 지금 이건희를 IOC 위원으로 지명한 이명박은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모욕한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 문대성의 논문 표절 이야기도 외신에 나왔어요. 이건 올림픽 공정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야. 그런 IOC 위원들이 있는 나라의 선수들한테 올림픽 위원들이 판정을 제대로 해주겠어요? 천시 받는 거야, 그래서 천시 받는 거야. 여러분, 올림픽은 정치와 무관할까요? 올림픽은 정치예요. 올림픽에 대해서 정치와 무관한 순수 체육 행사라고 개뻥들을 치죠. 올림픽을 맨 처음에 만든 게 언젠지 알아요? 189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올림픽을 부활시킨 게 1890년대인데요. 저 2500년 전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유행할 때 왜 했는지 알아요? 서로 계속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물자가 낭비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위태가 오니까 4년에 한 번씩 전쟁을 쉬는 시기를 가졌어. 그게 올림픽이야. 그게 올림픽의 기원이야. 역사적 기원. 그 다음에 근대 사회에서 올림픽이 처음 나온 게 1890년대예요.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국민들의 불만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국제적인 연관망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올림픽이었어. 그리고 그 뒤로 이 올림픽은 1980년 올림픽, 1984년 올림픽이 가장 정치색을 드러낸 사건이었는데, 80년 올림픽은, 모스크바에서 하고, 84년 올림픽은 LA에서 했나 하여튼 그랬을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2개 올림픽은요, 한쪽은 사회주의권이 안 와버리고, 한쪽은 미국 편이 안 갔어요. 그래서 88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다시 8년 만에 만난 전 세계 올림픽이었던 거야.
올림픽은 언제나 정치적인 목적과 연관되어 있어요. 정치와 연관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그 반중 감정, 중국을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비하면 중국은 개껌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정말 무식한 새끼들이에요. 여러분, 미국 인구가 3억 8천만이에요. 그 중에서 한국을 알고 한국 제품을 쓰는 사람이 8천만 명 정도 된다래요. 미국 인구 중에 한국을 알고 한국 제품을 쓰는 사람이 8천만 정도 된대, 미국에서.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이. 중국 인구 공식적 15억이야. 그 중에서 3억 이상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아니, 선호하는 건 8억 정도 되고, 그 중에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용하는 게 3억. 그런데, 한국 제품을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 3억인데, 그 중국이라는 시장을요, 미국 눈치 보느라고 버리는 거예요. 중국은 시장이야. 인구가 곧 시장이라고. 왜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지 알아요? 나는 북한이 우리 민족이라서 통일하자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가장 경제적인 운송수단이 뭔 줄 알아요? 장거리에서 가장 경제적인 운송수단이 뭐라고 애들 가르치는지 알아요? 내가 애들 경제지리 가르치고, 세계지리 가르치고, 경제 가르치고, 한국지리 가르치고 똑같이 나오는 말이에요. 장거리에서 가장 경제적인 운송수단은 철도예요, 철도. 이거 봐, 우리 학생들 다 아네. 아니, 우리 시청자들 다 아네. 철도야. 아시아 하이웨이, 그 다음에, 횡단철도. 북한을 지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지나, 유럽까지 가자. 시베리아 횡단철도만 있는 줄 알아? 이 북한을 지나, 중국, 인도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야. 중국하고 인도 인구만 섞으면 30억이라고. 거기가 시장이 될 수 있는 길이야. 대륙 횡단철도만 열리면, 북한하고 화해만 하면 돼. 북한하고 화해만 하면 된다고. 그 무한대 이익을 누구 때문에 막고 있는 줄 알아? 30억 시장을 뭐 때문에 막고 있는 줄 알아? 미국이 싫다고 그래서 통일을 못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가 통일해버리면 우리나라에 무기를 못 팔잖아. 전 세계 아무도 안 사는 무기 우리나라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통일해버리면 무기 지네 거 안 살까봐 통일에 반대하는 거야. 일본도 반대하는 거야. 우리가 통일만 하면 일본, 미국 버리고 대륙으로 가버릴 테니까. 지금 자기네들한테 의지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데, 통일돼 버리면 일본, 미국 쌩까 버릴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과 미국은 우리의 통일을 반대해요. 사실 중국과 러시아도 썩히 찬성하진 않아. 뭐 적극적으로 노력하진 않아. 반대 안 할 뿐이지 노력은 안 해. 왜?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해버리면, 프랑스 어떤 미래학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미 전 세계 OECD 국가들은 성장의 최고점을 쳤다. 더 이상 성장 메리트가 없다. 유일하게 한 나라가 있으니 남한이다. 남한이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 개발 이익이 남한을 다시 한번 급성장시키게 될 것이다. 프랑스 미래학자도 그렇게 얘기했어. 경제학 전공한 미래학자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통일하면 죽는다고, 통일 얘기하면 세금부터 내라고 지랄 연병. 아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밤 11시에 민주당에서, 오늘 밤, 11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 5명이 결정돼요. 나는, 물론, 이 5명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 제기냐? 맨 처음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 이 민주당의 첫 번째 이 대선 후보를 원래 뽑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먼저 그게 있어야 돼. 후보 등록 기간 없이 예비선거 들어가 버린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건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미 배는 출발을 했고,
배는 떠났어. 떠난 배에서 오늘 5명을 결정해요. 이 민주당 대선 후보 5명을 씹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별의별 결정과 뉴스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쳐도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눈보라 속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눈보라 속을 헤쳐나가는데 뭐가 필요하죠?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쳐도 이정표를 놓치면 안 돼요. 방향을 놓치면 우린 다 죽어요. 방향을 잃지 맙시다. 봐야 될 것을 정확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안철수, 문재인에게 거품을 빼고 문재인의 능력을 검증해내고 민주당에 문재인보다 더 훌륭한 후보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다시는 이상득, 이명박 치하처럼 무지막지한 시대가 다시 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은 티아라 덕분에 아주 풍성한 방송을 할 수 있었네요. 방송 보고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추천이 3,696개야. 와! 땡큐 베리 망치! 감사합니다. 와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마지막 경고합니다. 티진요, 티아라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카페 홍보한 놈들, 전부, 뭐 한 애들일까요? 사이버 노예들이에요. 사이버 노예가 뭔데요? 중국의 작업장에 가보면, 중국의 리니지 작업장에 가보면, 매달 붙들려가지고요, 예, 조폭들한테 노예로 잡혀가갖고, 하루 종일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리니지 게임을 해서, 그건 게임을 시간을 막 들여서 해야 된다며. 그래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걸 팔게 하려고 억지로 노예를 만든 거야. 그래서 얘네들한테 한국말을 그대로 주고 이거 복사해서 붙이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보면 악플인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있죠. 그게 말을 어설프게 하는 조선족 노예들을 시켜서 그렇대요. 예. 여러분이 가만 보면 악플인데 한글이랑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거 있잖아.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가 사이버 노예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이 사이버 노예들이요, 지금 이 인터넷에 5만 명이 풀려있어요. 5만 명. 이 5만 명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어요. 여론 조작 네트워크.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진실을 찾아야 돼요. 어디 오면 진실이 있어? 망치부인 방에 오면 진실이 있어요. 매일 낮 2시 망치부인의 생방송에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은 그 사이버 언론 조작단, 사이버 여론 조작단과 이 언론 조작단으로부터 보호받고 진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하시고요. 예. 자,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자, 지금부터 재방송 이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